13장 7절 최대값 최소값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예제 3번부터 같이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죠. 예제 3번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이변수 함수의 극값과 안장점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계 도함수 판정법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계점부터 찾아야겠죠. 임계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가 되거나 동시에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를 우리가 임계점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요, 언제나 x에 대해서도 편미분 가능하고 y에 대해서도 편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임계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리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4x의 3승, y에 대한 것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상수 역할을 하죠.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4y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4y의 3승,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4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는 fx가 제로이고 fi가 동시에 제로가 되는 점, 즉 임계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첫 번째 식 양면을 4로 나누고 두 번째 식에도 양면을 4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으로부터 y는 이퀄 x의 3승이 되고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는 x 이퀄 y의 3승 이와 같이 됩니다. 밑에 있는 식을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서 고차방정식을 풀어도 됩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풀 필요 없이요.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상으로도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y는 이퀄 x의 3승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략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기 x축, y축이고요. y는 이퀄 x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x는 이퀄 y의 3승은 문자의 역할을 서로 바꿨으니까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예요. 대략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 노란색 실선이 x 이퀄 y의 3승입니다. 자, 교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역함수잖아요. 이 빨간색 직선이 y 이퀄 x니까 y하고 x가 같아지는 점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요 점의 좌표는 그림사로 봐도 알 수 있듯이 0,0이고 여기는 1,1, 여기는 한눈에 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즉 임계점은 세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각각의 임계점에서 우리는 2차 도함수 판정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계 편도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fxx를 구해볼까요? fxx, 얘를 x에 대해서 다시 편미분하니까 12x의 제곱이고요. fxy를 구해봅니다. 얘를 x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f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역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fxy하고 fyx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yy도 구해야 되겠죠.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12y의 제곱이 됐습니다. 12y의 제곱이 같이 돼서 이계 편도함수를 모두 다 구했고요. 우리는 각각의 임계점마다 우리는 해시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점부터 먼저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fxx에다가 0,0, fxy에다가 0,0, fyx에다가 0,0, fyy에다 0,0를 대입한 값을 계산해 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할까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군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다 0이 됐죠. 자, 이제 x제로 계산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음수가 됐죠. 자, 이제 이 해시한 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앞서도 설명했었죠. 우리가 2차 도함수 판정법 또는 이계 도함수 판정법으로부터 해시한 값이 0보다 작게 나오면 안장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0,0에서 안장점을 갖습니다. 안장점 말 그대로 점의 좌표를 표시해야 돼요. x가 0, y가 0이면 1을 지나는군요. 안장점 0,0,1을 갖습니다. 그 값을 조사하세요. 또한 안장점도 구하세요 라고 했었으니까 안장점의 좌표는 0, 0, 1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는 임계점이 두 군데가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D11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다 11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바로 계산할게요. 여기다 11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2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4. 여기다도 11을 대입하니까 12가 됐습니다. 다 계산하면 144에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요. 16을 빼는 거 이거 양수죠. 우리는 부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해시한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행일의 원소값을 계산합니다. 1,1을 대입한 값이 10이 양수가 됐죠.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그 판정법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네요. 해시한이 양수가 되고 일행일의 원소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1에서 이 이변수 함수는 극소값을 갖습니다. 극소값. 그래서 1,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얼마, 이게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좌표를 표시하지만 값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대입해서 구하도록 하죠. 1을 대입합니다. 그럼 2-4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D,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대입해 봅니다. 역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넣어보면 제곱이니까 그냥 12가 되고 마이너스 4 역시 제곱이니까 12가 됐어요. 아까와 똑같이 144에서 16 양수가 됐네요. 그리고 역시 일행일의 원소값을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역시 12가 돼서 양수가 됐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변수 함수의 극값을 조사하는 거 임계점마다 다 하나하나 해시한 값을 다 조사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는 3개의 해시한을 조사했지만 복잡한 함수라면 뭐 10몇 개의 해시한을 다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임계점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제 3번 앞서 배웠던 2차 도함수 판정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른 예문을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4번은, 요거는 예제 3번의 그래프예요. 여기 보다시피 1,1과 저 뒤편에 마이너스 1,-1이고 여기는 원점이에요. 원점에서는 안장점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볼록 돼가지고 요 원점에서 함수값은 얘는 이 정면에서 바라보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서 요 점은 극대도 극소도 아닌 점이에요. 하지만 이런 점들은 보다시피 극소가 맞죠. 우리가 판정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안장점, 극소 또는 극대가 되는 점들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의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해 봤었고요. 이것은 등고선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예제 3번과는 다르게 예제 4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다 얘기를 하냐면 예제 3번은 그 값이 임계점이 딱 떨어졌죠. 1,1, 0,0, 마이너스 1,-1로 딱딱 떨어지는 값이었지만 하지만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예제 4번은 소수점으로 나오고 고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교재의 풀이를 인용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의 임계점을 찾아서 분류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당함수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볼까요? 20xy가 되고 x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마이너스 10x, x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4x의 3승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하면 10x의 제곱,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248y와 같이 됐습니다. y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마이너스 248y의 3승이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동시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린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은 전부 다 2의 배수예요. 그래서 10xy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의 3승 이퀄 제로고요. 자, 밑에 있는 식도 역시 2의 배수네요. 그래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의 3승 이퀄 제로입니다. 첫 번째 식에는요, x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식에서 x가 공통이니까 공통을 묶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x를 묶어내니까 여기는 10y 마이너스 x를 묶어내니까 5, 그리고 마이너스 x 묶어내니까 2x의 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쓸까요? 공통이 없습니다. 5x의 점 마이너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4y의 3승 이퀄 제로예요. 자, 얘를 1식이라 놓고 얘를 2식이라 놓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1식에서 두 개 곱해서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논리적 가능성은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x가 0일 때입니다.
x가 0일 때를 대입하니까 두 번째 식에다 x를 0을 대입하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x가 0이니까 이것만 남아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4 약분해 버리니까 y 묶어내면 1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제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실수의 제곱에다 1을 더했으니까 이건 절대로 0이 될 리 없죠. 그러니까 이 앞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뒤가 0이 아니니까 앞이 0이 되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y가 0입니다. 따라서 x가 0일 때 y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가 0일 때 y가 0이라는 임계점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일단 임계점을 계산해 보니까 임계점은 0,0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계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또는 안장점인지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이어서 우리는 앞이 0일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엔 뒤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10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0이 될 때인데요. 이거랑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의 3승 이퀄 제로입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y를 풀어서 여기다 대입하도록 하죠. x를 풀어서 대입하는 게 더 낫겠네요. x를 풀어서 여기다 대입하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식에서 x를 풀어보면은 이 식에서 x를 풀어봅니다.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넘기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5y가 되고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2인데 나누니 여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2분의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 x의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의 5배죠. 5x의 제곱이니까 5, 2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다 5배를 했습니다. 2분의 25 이와 같이 됐고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의 3승 이퀄 제로입니다. 자, 얘네들을 내림차순으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하겠습니다. 4y의 3승이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21y인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1y 그리고 마이너스 얘네들은 약분하면 12.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간단한 경우라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면 다행인데요. 이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울프렘 알파닷컴 사이트 같은 데서 매스매티카를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대략적인 근사값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재의 결과를 그냥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 3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본 게 교재의 그래프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요점을 지나는데요. 요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요, 요런 값들을 찾아줍니다. 요즘 프로그램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요 X축과 만나는 점에다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화살표 끝을 갖다 대면 이게 막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데이터 값을 막 변화시켜 주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가장 근사된 값들을 찾아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푼 거죠. 요 위에 있는 식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y가 3개의 근이 나와요. 그림선으로도 알 수 있죠. 여기가 0.6468, 여기가 1.8984, 이쪽이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5452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y가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x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요 식에서 다시 x를 계산하니까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 마이너스 여기는 2.5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돼서 x가 이 y 값들을 하나하나 대입하면 x 값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볼까요? 여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불능이 있죠. 그래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불능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값을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2.5452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54에다 5배라면 음수잖아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음수,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실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분적 분항은요, 실수 범위 내에서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요거 두 군데에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요.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기를 계산하고 또 1.8914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기를 계산하면은 임계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임계점이 여기 보다시피 복부가 붙어버렸으니까 요걸 대입했을 때 2개, 요걸 대입했을 때 2개, 모두 4개죠. 그리고 아까 요 원점 모두 5개 임계점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계점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런 값 대입하니까 2개, 이거 대입하니까 2개, 이건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원점을 일단 하나, 그래서 모두 5개의 임계점이 있어요. 여기 이 도표는 교재에 있는 도표입니다. 원점이 임계점이 되고요. 여기
복부가 붙어 있죠. 이거 두 개씩 해서 모두 5개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넣고 물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안을 계산해보고 이레귤러를 계산해보니까 요 2개는 해시안이 양수가 됐고 요거 2개는 fxx가 음수가 됐어요.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습니다. 로컬 맥시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해시안이 음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해시안이 음수가 나오는 순간에 새들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직접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여기는 X, Y, Z, 제일 8분 공간에서 이렇게 바라본 건데요. 여기 보면 볼록한 산봉우리 같은 게 2개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관찰자의 시각을 약간 우측으로 가서 바라보니까 봉우리 같은 게 2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극대화 되는 점, 여기가 극대화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극대화 되는 점에 로컬 맥시멈이 모두 3군데예요. 원점도 있고요. 플러스 마스가 있어 로컬 맥시멈이 모두 3군데인데 그림사로 보면 로컬 맥시멈, 원점, 로컬 맥시멈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새들 포인트가 2개가 생겨야 된다는 뜻인데요. 2개는 어디서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요 점이에요. 요 점. 요 점은요.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능선처럼 생겼죠. 이게 산이라 본다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계곡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계곡, 능선. 요 점과 요 점이 바로 요 점이죠. 요런 점. 요런 점에서 바로 새들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것은 이 방정식이 안 풀리다 보니까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라서 교재의 결과를 그냥 활용했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등고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빨간색 점들은 다 뭘 나타내냐면 바로 안장점 2개와 그리고 극대가 되는 점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한 건 여기 데이터 값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값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장 큰 값을 만약에 구하라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극대이자고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8.5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다룰 때는 이렇게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피하고요. 손으로 필산이 가능한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꼭 손으로 필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이런 문제,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한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한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점, 예를 들어서 평면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1, 0,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최단거리니까 수선의 발레린 이 거리를 구하는 얘기거든요. 편의상 디스턴스의 약자를 써서 D라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계산한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평면의 방정식을 이미 평면의 방정식에 x 플러스 2, y 플러스 z 여기 넘겨서 계산해야 돼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4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 D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Z 앞에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X 대신 1, Y 대신 0, Z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0을 대입하니까 하나만 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 5, 6, 루트 6분의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예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직접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최단거리를 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편도함수의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임의의 점을 XY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과 저 점 사이에 여기 Z도 있어야겠네요. 공간 그래프니까. 자, 이제 우리는 평면 위의 점을 XYZ라 놓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있는 점을 XYZ라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점과 저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거리 D는 루트 x-1의 제곱 y-0의 제곱 그리고 z-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D가 최소이길 바랍니다. D가 최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것과 같은 말이죠. D의 제곱, 이 안에가 최소가 되면 돼요. X-1의 제곱, 0이니까 하나만 하죠. 그냥 Y의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Z 플러스 2의 제곱이 얘가 최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D가 최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D의 제곱이 최소인 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점은 이 평면의 방정식을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에서 문자를 하나 바꾸도록 하죠. Z는 넘기면 4-x-2y죠. 자, 이제 여기다가 그걸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z 플러스 2죠. 양변에다 2를 더하면 z 플러스 2는 양변에 2를 더하는 거예요. 6-x-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여기 z 플러스 2를 만든 것뿐이에요. 양변에 2를 더하면 6-x-2y잖아요. 이걸 제곱하는 건 이걸 제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보니까 이제 z좌표가 없어졌잖아요. x하고 y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만 있으니까 얘는 마치 뒤에 제곱이긴 하지만 미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우리는 얘는 이변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임계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할까요? 2배 x-1의 제곱 이걸 미분하면 제로 이걸 미분하죠. 2배 6-x-2y 1승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f를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자, 정리한 다음에 계산합시다. 2x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x 그러니까 4x가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y가 됐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fx는 이와 같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fy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를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2y가 됐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 내려오고 6-x-2y 합성함수 이 안에 거 또 미분합니다. 안에 거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1승이 됐고 안에 거 또 미분해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라 쓰면 되겠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얘도 잘 정리해 볼까요? 얘도 정리하니까 일단 플러스 4x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8y, 2y니까 10y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6이 14와 같이 됐습니다. 자, fx하고 fy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이제 fx가 0이 되고 동시에 fy가 0이 되는 점이 바로 임계점이니까 그런 임계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얘를 0이라 놓고 풀려고 하는데요. 전부 다 2의 배수죠.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7 이퀄 제로입니다. 여기도 2의 배수네요.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얘를 1식이라고 2식이라 했을 때 2식에서 1식을 빼보겠습니다. 밑에서 위에 걸 뺐어요. 2x가 지워지고 이거 3y가 됐죠. 3y 이거에서 이걸 뺐습니다. 플러스 7 플러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5 이퀄 제로. 따라서 y가 3분의 5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y가 3분의 5니까 첫 번째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2x 따로 계산한 다음에 씁시다. 2x 플러스 3분의 5의 2배니까 3분의 10 마이너스 7은 다시 쓰면 3분의 21이라 쓸 수 있죠. 이퀄 제로입니다. 그럼 2x 이거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이퀄 제로가 됐어요. 따라서 x는 넘겨서 다시 계산하니까 6분의 1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주어진 식에서 x, y 대신에 3분의 5를 대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10, 그 다음 7은 3분의 21, 7로 약분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1 넘어가니까 플러스 3분의 11인데 1로 나눴으니까 6분의 11입니다. 그래서 x는, 이거 다 계산하면 x는 6분의 1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x좌표도 구하고 y좌표도 구했습니다. 이제 그냥 임계점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따라서 임계점은 하나씩밖에 안 나왔네요. 임계점이 하나씩이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임계점은 x좌표가 6분의 11, y좌표가 3분의 5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는 어딘지 몰라도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없죠. 이게 평면인데요. 이게 휘어져 있다면 몰라도 그래서 하나뿐일 거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계점이 구해졌고요.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제 이계 편도함수를 구하고 해시한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x를 계산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4가 될 것이고 fxy를 계산하죠. 얘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역시 4가 됩니다. 이것은 fix하고도 당연히 같습니다. 밑에 거 계산해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yy를 계산합니다. fyy를 계산해 보니까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y니까 얘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10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fxx 4, fxy는 4, fy를 x에 대해서 편미해도 4, fyy는 10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점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이 해시한 값이 여기는 4, 4, 4, 10이에요.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40에서 16 양수네요. 그리고 1행 1열의 원소값이 4 양수이므로 아래로 불러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6분의 11, 3분의 5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극소값을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값이 이 값과 실제로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거를 6분의 11, 3분의 5를 f라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f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소값이 아니죠. d가 극소값이니까 요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루트를 씌워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극소값을 일단은 얼마인지 여기다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루트 6분의 5와 같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 6분의 11을 집어넣어요. 6분의 11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니까 6분의 6. 6분의 11, 6분의 6. 그러면 6분의 5가 나오죠. 6분의 5의 제곱 따로 계산해 봅시다. 6분의 5의 전체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y의 제곱, y는 3분의 5죠. 3분의 5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또 대입한,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건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 여기다 또 대입을 합니다. 6분의 11이었었고요. 그리고 y의 2배예요. 요거 2배 하니까 3분의 10. 6으로 통분하니까 6, 6이 36, 마이너스 11, 분모 문제다 1을 곱하니까 20 이렇게 됐네요. 6분의, 요 계산하면 25에서 20 빼니까 5가 됐네요. 6분의 5의 제곱이네요. 그리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돼요. 이건 d의 제곱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d가 이거랑 같은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6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6의 제곱, 6의 제곱, 6의 제곱 똑같으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6이 되고요. 루트 5, 25, 10의 제곱이니까 100, 5, 25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6분의, 자, 요거면 100, 이거 50이잖아요. 루트 150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다 다시 계산해 볼게요. 6분의 루트 150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거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걸 또 변형시킵시다. 분모 문제에다 루트 6을 곱하면 6분의 5 루트 6입니다. 다시 계산하니까 5, 25 곱하기 6이에요. 5, 6이 30, 2, 6, 12, 150이 맞습니다. 루트 안에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루트 6분의 5나 뭐 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 얘를 바꾸던지요.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예문은 당연히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단지 우리는 앞서 배웠던 2차 도함수 판정법이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 똑같을까 하고 봤더니 정확하게 극소값이자 곧 최소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극소값이자 곧 최소값이라는 걸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정의역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소가 곧 최소가 되는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예제 5번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때도 역시 2차 도함수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응용 문제를 하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12제곱미터 넓이의 판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 뚜껑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넓게 만들까요? 이렇게 책의 그림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냥 가로로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X라 보고요. 여기를 Y라 보고 여기를 Z라 볼게요. 뚜껑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지로 이 상자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뒤의 넓이를 계산하면 여기 y, 여기가 z니까 앞면의 넓이는 xz, 뒷면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가 되죠. 그리고 좌우면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yz가 2번 있으니까 2배 yz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하나밖에 없죠. xy가 됐어요. 이것을 다 더한 것이 이 판지의 넓이 12평방미터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z가 공통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z를 묶어내면 2x 더하기 2yz 넘기면 12-xy가 되고요. 이 식에서 우리는 z를 찾을 수 있습니다. z는 얘로 나누니까 2x 플러스 2y분의 12-xy를 쓸 수 있어요. 이걸 왜 구했냐면요. 우리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당연히 뚜껑이 없다 할지라도 물건을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없다 할지라도 볼륨의 약자를 써서 V라 쓴다면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이때 이 Z 대신에 얘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니까 2x 더하기 2y분의 그리고 여기다 xy를 곱하고요. Z 대신에 12-xy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근데 얘네들을 좀 계산하기 좋게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2x 플러스 2y분의 12xy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부피의 최대값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적용할 생각인데요. 먼저 얘네들 잘 보면 xy 두 문자만의 함수잖아요. 물론 그냥 v라 써도 되는데요. 편의상 fxy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계도함수 판정법 해시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에요. 먼저 임계점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을 계산합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분수함수미법 분모를 제곱합니다. 분모를 제곱하고요.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곱하는데요. 분자 미분하면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12y와 같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편미하면 2xy의 제곱이 같이 됐어요. 그리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합니다. 2x 플러스 2y가 됐고요.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12xy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제곱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분모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fx를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이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개합니다. 2 곱하기 10이니까 24 따로 계산할게요. 24xy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플러스 24 y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y의 3승이고요. 이 뒤에 거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4xy가 있고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 2x의 제곱 y의 제곱이 이거 지워지는군요. 자, 그래서 요거 24y의 제곱 24y의 제곱 그리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4xy의 3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fx가 이와 같이 구해졌고요. 같은 방법으로 fy를 구합니다. 아무래도 이 분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분수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나아졌겠죠. 자, 이제 fy를 계산해 봅니다. fy는 분모를 제곱하죠. 2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분자 미분합니다. 분자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12x 분자 미분합니다. 여기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의 제곱 y가 됐어요. 이와 같이 됐고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합니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12xy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제곱 분모 미분하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역시 2가 됐습니다. 얘도 정돈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2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이것도 다 전개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4x의 제곱 24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24xy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x의 3승 y 그리고 마이너스 4x의 제곱 y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4xy 플러스 2x의 제곱 y의 제곱
이거 지워지고요. 자, 그래서 x제곱 y제곱 이거 좀 정리가 됐죠. 24x의 제곱. 그다음에 요걸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x의 3승 y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임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은 fx가 제로, fy가 제로가 되면 돼요. 분모는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모는 0이 돼서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길이를 나타내니까 절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0이 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임계점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임계점은 분자 0이 되는 값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니까 2로 다 약분해서 계산하면 다음 같은 연립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12y의 제곱. 근데 여기도 잘 보니까 y제곱까지는 공통항이 있군요. 그럼 아예 y제곱도 묶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y제곱 묶어내고 2로 약분하니까 12 마이너스 y제곱 묶어내고 2로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서 y제곱 묶어내고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y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이 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2의 배수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전부 다 x제곱이 공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로 약분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2로 약분해버리니까 12. 그리고 x의 제곱이고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x제곱 나오고 2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xy예요. 그런데 이건 길이거든요. 가로 세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0이 될 리 없습니다. x제곱 0이 아니고 y제곱도 0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개 곱해서 0인데 앞이 0이 아니니까 뒤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계산해보니까 1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이퀄 제로가 되고 12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퀄 제로 이렇게 돼요. 변변 빼볼까요? 변변 빼버리니까 이거 서로 다 소거되고 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인수분해 되죠? y 마이너스 x하고 y 플러스 x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이거 당연히 길이 합이 0이 될 리 없죠? 얘가 0일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x하고 y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밑면은 적어도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하고 y가 같다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죠. 요 위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 대신 x를 대입하고 다시 계산하니까 12 마이너스 x의 제곱 y 대신 x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퀄 제로예요. 얘를 다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넘기니까 3x의 제곱 3을 분하니까 3, 40이니까 x의 제곱이 4예요. 자, 넘어가는 거 이해됐죠? 마이너스 3 넣으니까 플러스 3이고 3, 42. x의 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x가 변의 길을 나타내니까 마이너스는 나올 리가 없어요. x가 2고 마찬가지로 y가 2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임계점은 x가 2, y가 2가 됐습니다. 2가 임계점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마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계도함수 판정법 그건 생략할게요. fxx, fxy, fix, fy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2,2를 다 대입을 해요. 그리고 해시안을 다 계산합니다. 해시안을 다 계산했을 때 바로 해시안 값이 양수고 fxx가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길고 복잡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2,2일 때 그때 z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피가 여기서 이미 z값이 결정돼서 f만 나왔으니까 여기다만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만 대입해서 그냥 부피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x가 2고 y가 2니까 요 2는 4, 여기도 2는 4, 4 더해서 하니까 8이에요. 2는 4, 48, 2는 4, 여기도 2는 4, 4, 4, 16이에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8분의 요 계산하면 32가 나오는군요. 4, 8이 32니까 4가 됐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4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높이가 1이었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xy가 2이면 2는 4, 12에서 4를 뺐으니까 8. 여기는 2는 4, 2는 4. 그렇군요. z가 1이었군요. 그래서 xy가 각각 2가 되고 z가 1이 될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의 최대 부피는 4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게 편도함수를 계산 안 했어요. 워낙 복잡해 보여서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예제 7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 하기 앞서서 제한적인 조건이 있을 때의 최대 최소 문제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할게요. 우선 뭐냐면은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closed set이라는 말을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폐집합이라고 보통 번역해서 씁니다. 닫힌 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닫힌 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여기 선이 끊어져 있는 것은 열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열린 집합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는 한 점이 열려 있고요. 여기는 군데군데 많이 열려 있어요. 여기는 닫혀 있지만 나머지 좌변, 우변, 윗변은 전부 다 빈틈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닫힌 집합이 아닙니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될 때 닫힌 집합, 폐집합이라 합니다. 자, 폐집합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폐집합은요,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점에서든 간에 이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원판을 하나 만들어요. 이때 이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들도 있지만 이 집합 안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도 포함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집합을 보통 폐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는 경계, 이런 점들은요, 주로 경계에 있어서 얘네들은 바운더리 포인트, 경계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 크로스트 셋은 이렇게 여기 안에 잡으면 안에 것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경계상에서 잡으면 이런 점 또는 이런 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 집합을 폐집합이라 합니다. 정확하게 조금 아까 설명했던 요 말은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값, 바운더리 포인트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크로스트 셋이라는 걸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일변수 함수에서 다음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함수 fx가 어떤 폐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을 다변수 함수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폐 구간이란 말이 이제 이변수 함수에서는 폐집합이란 말로 바뀌게 돼요. 연속은 똑같고요. 그래서 폐집합 안에서 연속함수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이제 이 최대 최소 정리는 미분적 분화 수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수학과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해석학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서요. 미분적 분화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값 정리예요.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6개인 폐집합에서 함수 f가 연속함수이면 어떤 한 점에서 최대값, 또 다른 점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6개인 폐집합에서 최대 최소값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면 일변수 함수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먼저 극값을 다 조사했었죠. 그리고 경계값을 조사했었죠. 그리고 극값하고 경계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였었잖아요. 이변수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극값을 다 조사합니다. 극대, 극소 또는 필요하다면 안장점도 다 조사합니다. 이 안장점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이에요. 그래서 이 극값을 모두 다 조사를 해보고 경계값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예요. 여기 써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임계점에서 함수값을 다 조사를 해요. 극값을 다 조사를 해보고 경계값을 조사하고 서로 간에 가장 큰 값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다변수 함수에서도 폐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와 관련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7번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변수 함수가 여기 보다시피 정역을 위의 살을 들여다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군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3입니다. 0부터 3, y는 0부터 2, 대략 이런 식이군요. 여기가 0부터 3, 2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영역을 부등식이잖아요. 이 폐집합입니다. 등호 들어갔으니까 폐집합이에요. 자, 이 영역을 집합을 D라 놓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개구간인데도 불구하고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랬으면 문제가 성립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양끝이 다 테두리가 포함되지 않은 그 개집합이랍니다.
오픈셋이라 얘기를 해요. 이 오픈셋에서 만약에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위로 볼록할 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 볼록한데 최소값 구하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데 최대값 구하라 그 역시 경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개구간일 때는 계집합일 때는요. 문제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보통 학교 시험에 낼 때는 출제자가 그림 다 그려보고 냅니다. 그래서 이제 패집합이라면 항상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고요. 계집합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패집합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내부 영역 안에서 그 값을 모두 다 임계점을 다 조사합니다. 임계점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값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임계점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f를 x에 대해서 편밀하면 2x 마이너스 2y 이와 같이 되고요. f를 y에 대해서 편밀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밀을 했고요. f를 y에 대해서 편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fx하고 fy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퀄 0이라 놓고 풀면 2를 약분해버리면 x-y 이퀄 0가 되고요. 여기도 2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가 되죠. 첫 번째 식에서 x하고 y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식에서 x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임계점을 찾아보니까 임계점은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문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x가 1이고 y하고 x가 같아야 되니까 y도 1입니다. 1,1이 이 안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쯤에 있군요. 만약에 임계점이 바깥에 있다면 이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임계점이 바깥에 있을 땐 그 점에서 극대가 되든 극소가 되든 우리 이 안에서만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임계점을 구했을 때 그 임계점이 내부에 있는지를 또는 경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도함수를 마저 구합니다. fxx를 구하죠? 2가 됐습니다. fxy를 구하죠? 마이너스 2. 이것은 fyx하고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fyy도 구해볼까요? y를 구해보니까 여기는 y가 없습니다. 0이 됐네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fyy가 없어서 제로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에서 1,1한 점에서 해시를 조사해 봅니다.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데 이거 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건데 마이너스 4 0보다 작죠?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1,1에서 안장점을 갖습니다. 안장점을 갖네요. 얘는. 근데 안장점은 사실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이니까 최대 최소를 다룰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이니까 꼭 답안지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안장점의 좌표를 1, 2를 대입합니다. 1, 2를 다 대입하니까 1이 나오는군요. 안장점 1,1,1을 갖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부 안에 있는 점이 임계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점은 안장점에 불과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경계값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값을 모두 조사하고 경계값을 다 조사한 다음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경계값을 조사합니다. 자, 근데 이 테두리를 다 조사하는데요. 이게 원이면 참 좋은데 이게 다각형이면은요 경계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빨간색 경계를 C1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경계선을 우리가 C2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얘를 파란색 경계를 C3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라색 경계를 C4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구별했던 이유는 C1상에서는 Y좌표가 제로예요. Y좌표가 제로죠. 그러니까는 요 상에서는 X좌표는 0과 3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Y가 제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2상에서는 어떤 조건인지 볼까요? C2상에서는 X가 3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대신 Y가 0부터 2까지 움직입니다. Y가 0부터 2까지 움직여요. 자, 이제 C3상에서 볼까요? C3상에서 본다면 C3는 Y좌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Y좌표가 이미 2로 고정되어 있고요. X좌표는 0부터 3 사이로 움직입니다. X좌표가 0부터 3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C4를 또 조사를 해볼까요? C4 상에서는 X좌표는 제로예요. X좌표는 제로가 되는데 Y좌표는 방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Y는 0부터 2라고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계값에서 각각의 함수를 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계값 먼저 빨간색 C1 경로상에서 보겠습니다. C1 경로상에서 이 함수를 생각합니다. 이 함수에다가 y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y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x의 제곱만 남죠? f는 fx0가 y 대신에 0을 대입했으니까 얘가 x제곱만 남아요. 그런데 이 x의 제곱은 포물선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인데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3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0과 3 사이로 움직이니까 요 범위로 이렇게 제한을 뒀으니까 당연히 3일 때 함수값이 제일 크고 0일 때 함수값이 제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최대값은 이 범위 안에서 이 경계선상에서의 최대값일 뿐입니다. 아직 전체의 최대값은 아니에요. 이 C1상에서의 최대값은 f 3,0일 때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0입니다. 0일 때 있잖아요. 0,0이죠. 00을 대입할 때 0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로 노란색 C2입니다. 노란색 C2상에서 계산합니다. C2상에서는 C2상에서의 특징은 X좌표가 3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Y좌표만 움직입니다. X를 3으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3, 3, 9, 마이너스 3, 2, 3, 6, Y 플러스 여기 2Y와 같이 됐습니다. X가 3으로 고정돼서 이렇게 됐고요. 9 마이너스 4Y예요. 그래서 여기는 9 마이너스 4Y가 됐군요. 이것은 여기가 이제 이 독립변수를 Y축이라 보겠습니다. 여기를 X축이라 본 거고요. 9 마이너스 4Y니까 Y절편 9가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대략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Y가 최소한 값의 범위 0부터 2 사이로 움직인다는 썼으니까 0부터 2는 대략 여기쯤에 있겠네요. 0부터 2. 자, 0일 때 값이 제일 큰 9가 되고요. 2일 때 값은 2, 4, 8, 9,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 최대값을 앞으로 대문자M, 최소값을 소문자M이라 써볼게요. 그래서 맥시멈 밸류, 최대값,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Y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9가 됐고요. 미니멈 밸류 값은 X는 3이고요. Y가 2일 때 그 값이 1이에요. 자, 이제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파란색 C3상에서 계산합니다. 파란색 C3상에서는 Y좌표가 무조건 2로 되어 있습니다. Y좌표가 2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죠. Y좌표를 2를 대입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X, Y좌표가 2가 된다고 썼으니까 여기 4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f, x가 있고요. y좌표는 2가 됐었죠. 조사를 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됐습니다. 주어진 식은 완전적 걸로 바꿀 수 있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됐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라 본다면은 중심축, 대칭축은 x 이퀄 2가 되고요. 아래로 블록이고 그리고 원점, 여기 x축을 통과하겠군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3 사이로 움직입니다. C3는 0부터 3까지, 여기 2니까 3은 요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네요. 0일 때가 제일 크겠네요. 0일 때가 제일 큰 값이에요. 그래서 x가 0이고 0을 대입하면 2는 4 이렇게 돼요. 여기 0일 때 이거 4를 지납니다. 자, 그리고 미니멈 밸류 값은 여기 있죠. 여기 x가 2일 때입니다. x가 2일 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끝으로 하나를 더 조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C4예요. C4상에서는 x가 0예요. 자, 이제 C4상에서 x가 0입니다. x가 0이고 y가 움직이죠. 자, x 대신 0를 대입합니다. x 대신 0를 대입하니까 2y만 남습니다. 그래서 2y가 되고 역시 여기를 y축이라 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얘는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입니다. C4상에서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로 움직입니다. 0부터 2니까 당연히 2일 때가 더 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맥시멈 밸류 값은 y가 2일 때예요. 그러니까 4가 되고요. 미니멈 밸류 값은 0일 때네요. x가 0이고 y가 0일 때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정점은 극대극소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모든 값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모든 값들을 다 조사했는데 4, 0, 4, 0, 9, 1, 9, 0 최대값은 9고요. 최소값은 0입니다.
세 군데나 있네요. 최소값은 여기 00 똑같군요. 최소값은 2라는 점에서 x좌표 2, x좌표 2, y좌표 여기가 최소가 되네요. 그리고 이 원점에서도 최소가 되네요. 이렇게 요점에서 최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0은 더 없죠. 그 다음에 3,0에서 9가 나왔습니다. 3,0 요점이군요. 요점에서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에서 최소값, 요점에서 최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직접 여기다 표시해 본 것이 이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3,0 있고요. 2,2가 있고 0,0 있죠. 이 두 점에서 최소값 0을 갖고요. 그리고 3,0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그래프를 그려본 거죠. 자, 여기가 x의 범위,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0부터 3일 때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기가 2,0일 때, 2,2일 때가 여기가 제일 작은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3,0일 때 제일 크고 0,1일 때 제일 작다는 것을 컴퓨터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린 지금까지 우리 교재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루는 문제를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2차 도함수 판정법이 있었죠. 그 해시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걸 이용하면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봤고,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예문들을 쭉 풀어봤었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는 더 많은 예문들이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교재 최대값, 최소값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